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웨스턴 동물의료센터에서 내과 과장을 맡고 있고 내과 진료, 피부 진료를 보고 있는 박정은 수의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집에서 건강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 체크는 네. 체중, 체온, 호흡수, 대소변 평가하는 거, 구강점막 색깔, 혈액순환 평가, 집에 쉽게 할 수 있는 혹이 생기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일단은 체중. 먹는 약은 비슷한데 체중이 계속 좀 빠진다라고 하면 아이가 어딘가가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성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진단이 되기 몇 개월 전부터 체중이 빠지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보고가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종양에서도 종양이 커지려면 사람의 동물 에너지를 빼앗아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살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 체중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보호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재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아이가 체중이 늘었는지 빠졌는지, 비만인지, 뭐 비만이면 잘 빼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좋죠. 보통 사람 체중에 다 있잖아요. 자기들 다 있잖아요. 네네.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재고 아이를 내려놓고 재서 이제 빼가지고 이제 아이의 몸무게를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체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느낀 게, 저는 강아지를 항상 이렇게 안고 체중계 자주자주 재거든요. 네네. 근데 애기 몸무게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병원에 데려갔다가 그 담낭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중 자주 재시는 거 진짜 팁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체온. 네. 체온인데 아이들이 몸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감염이 있거나 몸이 이제 크게 아프면 체온이 이제 높아지게 돼요. 또는 네. 낮아질 수도 있죠. 사람은 이렇게 귀에다가 재잖아요. 네. 강아지는 어디다 재야 돼요? 강아지는 네. 우리가 이제 고양이도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네. 이제 중심 체온이라고 있어요. 네. 중심 체온이 몸 안의 체온이거든요. 결국에는 항문에서 재야 돼요. 아,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 집에서 하기가 그렇구나. 쉽지는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막 자주 하면 애랑 네. 아이랑 이제 신뢰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깨지죠. 너무 싫어할 싫어할 것 수 같은데. 있고, 이거는 체온계는 집에 가지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얘는 정기적으로 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조금 이상한데 체중이 계속 빠지거나 네. 아이 밥을 안 먹거나 또는 구토하거나 설사할 때 네. 탁 꺼내가지고 이제 중심 체온을, 그쵸. 네. 네, 직장 체온을 재는데 이렇게 잠깐 잡아주시면 네, 제가 한번 잡고 보여드릴게요. 있겠습니다. 그냥 하면 빡빡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아파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뭐 사람 쓰는 오일이나 뭐 로션, 베이비 로션 같은 로션 같은 걸 좀 많이 바르고, 네. 이게 누군가가 잡고 하면 좋아요. 잡고 꼬리를 네. 들어가지고 항문에다가 이게 넣는 거예요. 근데 너무 표면에다 넣으면 네. 측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3cm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좀 깊게 넣네요. 네. 꼬리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항문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큰일 난다고. 네,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급하게 네. 사진을 넣었어요. 혹시 아,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넣는 거죠? 네. 넣는 거고. 요거는 근데 동물 전용 체온계인 거죠, 선생님? 아닙니다. 사람 그래요? 거예요. 아, 사람 사람도 거고. 쓸수 있네. 얘 장점은 일단 빨리 재져요. 삐빅 소리가 빨리 나요. 재면 10초 안에 삐빅 소리가 나서 애들이 좀 덜 불편해하고, 네. 그리고 얘가 좀 쉬어요. 아, 좀 네. 유연하군요. 네, 안전하죠, 항문에.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정상 체온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강아지는 37.5도에서 39.2도, 네. 고양이는 37.5도에서 39.5도인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37.5도에서 39도 정도가 보통 체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 그러면 몇 도가 넘어가면 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기준 혹시 따로 있나요? 1시간 뒤, 2시간 뒤 다음날 재는데 계속 체온이 높다고 하면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는데, 팁 하나가 우리 그 타월 큰 거 있잖아요. 네. 큰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칭칭 얼굴만 나오게 다 감아가지고 네. 못 움직이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감으면, 네. 질식할 정도 말고 타이트하게 네. 감으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고서 못 움직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덜 움직이고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타월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호흡수는 사람도 이제 내가 숨 쉬는 게 불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아이들은 이제 그걸 못 한단 말이죠. 네. 수면 시 호흡수, 휴식 시 호흡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면 시 호흡수예요. 아, 왜 수면 시가 더 제일 정확해요. 아이들이 뭐 좀 네네. 겁을 먹거나 덥거나 하면 빨라지기 때문에 제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심장이나 폐 쪽에 질환이 있으면 이런 호흡수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응급한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아이가 조금 이상한데 아이가 밥을 좀 안 먹는데
그때 박쌤이 얘기했던 호흡수를 재봤더니 호흡이 좀 가빠. 네. 그러면 이제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재냐면 보통 1분을 다 재셔도 되는데 한 15초 정도 재셔가지고 곱하기 4를 해도 돼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깨니까 네네. 조금 먼 데서 지켜보셔야 되고 네. 우리가 숨을 쉬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랑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제 한 번인 거예요. 네. 한 번이어서 조금 멀리서 아이가 잘 때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네. 15초 동안에 몇 번 쉬었나를 해서 예를 들어 15초 동안에 5번 쉬었다. 그러면 곱하기 이제 4를 하면 4를 1분이 해서?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한 20회니까 정상 범위 안에 들어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사실 항상 잴 필요는 없고 재는 연습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아이의 수면시 호흡수를 잴 줄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호흡수가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강아지는 그래요? 보통 15회에서 네네. 20회 정도, 네. 고양이는 20에서 한 25회 정도 보통 이제 호흡수가 들어가게 되고 애들 가끔 꿈꾸면 호흡이 좀 가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좀 너무 더우면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호흡이 가쁘면 야야야 이렇게 해서 한번 깨워가지고 네네. 좀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재보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대변 소변 평가는 사실 사람도 이제 자기 상식 수준에서 알기 때문에 뭐 이상한 색깔 변이면 이제 보통은 일찍 오세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흑색변 그리고 이제 혈변이라고 해서 붉은색 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 흑색변인 경우에는 위나 소장 쪽에 출혈이 있으면 이렇게 변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아이가 흑색변을 연달아 본다 하면 그거는 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혈액성 변을 봐도 장에 장염이 있거나 소화기 쪽에 종양이 있거나 기생충이 있거나 그럴 때 이런 색의 변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형체가 있고 수분기가 거의 없거나 살짝 묻어나는 정도의 변이 정상이고 네. 너무 이렇게 염소똥처럼 이렇게 변비인가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심한 변비다. 이런 물설사를 아이가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탈수가 생겨요. 그래서 네. 이 병의 원인과 떠나서 이런 물설사를 여러 번 하면 탈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도 이제 이것도 보호자분들 잘 아세요. 그래서 네네. 보통은 이제 거의 맑은 색, 투명한 색에서 노란색까지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갈색요를 보거나 진노랑 아주 진한 주황색요를 보거나 갈색요를 보거나 붉은색요를 보면 황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볼 수가 있죠. 구강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여기 입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네. 사람도 있잖아요. 입술색. 잇몸이라고 네, 생각하면 잇몸색.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잇몸과 요 볼 사이에 이제 보이는 요 피부 색깔을 이제 구강점막이라고 하는데 붉은 게 아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건강한 거고 네. 제가 지금 여기 뒤에서 사진에 소개한 가운데 있는 거는 약간 노르스름하잖아요. 너무 노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황달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고, 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는 거. 또 이쪽 보면 맨 오른쪽 사진 보면 굉장히 창백하잖아요. 네, 좀 뭔가 네. 흰색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까 혀색도 첫 번째 사진이랑 보면 첫 번째는 정상인데 네. 좀 창백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아이가 빈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아침과 저녁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요 정도다 이러면 빨리 들고 뛰셔야 됩니다, 병원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점막 색깔을 평상시에 건강할 때 점막 색깔을 체크해 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 이제 CRT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손바닥 보면 이 붉은 데를 눌렀다가 떼면 네. 혈액이 이제 다시 오. 하였다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 시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심하게 탈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병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경우 또는 뭐 출혈 등등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면 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제 구강에서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눌렀다 뗐을 때 1, 2초 이내에 돌아오게 되면 그럼 이제 아이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돌아오는 데까지 2초 이상 걸린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기력도 좀 없어 보인다 그러면 많이 안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제 잇몸을 보고 기본 색깔을 본 다음에 이제 손가락에 누르는 거죠. 눌렀다가 네. 떼면 약간 여기 보면 창백하죠? 요거랑 네네네. 비교하면 약간 조금 하얗죠? 하얀 편이네요. 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네네네. 1초에서 1.5초, 늦어야 2초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는 거는 아니고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때 체크해 보시면
좋죠. 이게 얼마나 이건 보통 심각한 상태에서 네.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인데요. 네. 사실은 이것도 보호자분이 먼저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 네네. 피부에 이제 혹이나 멍울이 만져지지 않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털로 덮여 있다 보니까 스킨십을 많이 하고 목욕을 많이 자주 시켜주지 않으면 놓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발바닥까지 한 번씩 만져서 혹시 혹이나 이런 게 잡히지 않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서 네네네. 혹시 뭐가 만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어떤 혹일 수도 있고 네. 아니 혹이 이제 양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에 생긴 염증일 수도 있고 뭐 가장 흔하게는 지방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지방 세포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참고할 거는 이제 침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림프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 보면 사람도 이렇게 아래 만지면 침샘이 있거든요. 네. 만지면. 네네. 이제 입이 있으면 이 귀랑 입 사이에 여기 만져보면 만져지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래요? 만져지는 네네네. 게 요 아이는 이제 없는데 네. 이제 침샘이에요. 그래서 침샘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져지는 건 침샘이고 이제 이 주변으로나 이제 우리가 뭐 턱이나 이런 데나 겨드랑이나 이제 사꿀이라고 해서 허벅지인데 이제 접히는데 아니면 오금이라고 해서 요 뒤에 무릎골 뒤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림프절이 있어서 림프절은 보통은 안 만져지는 게 정상이에요. 적어도 보호자분들이 만졌을 때는 네. 안 만져지는 게 정상인데 뭐 이런데 혹이 만져지면 이게 뭐 림프절이 커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혹이 진짜 생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일찍 와서 체크를 해보고 뭐 문제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면 놔두고 사는 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종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얘가 뭔가 더 커져서 전이가 되기 전에 거기만 도려내면 거기만 도려내면 다 모든 게 끝나죠. 그래서 수술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만져서 뭐 빨리 발견했을 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